스타크래프트 진짜 많이 했잖아요. 친구들 다 가고 나서 혜연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아 이건 좀 참자. 저희 고등학교 친구들이 이제 진승이가 의대 합격한 이유 중에 우리는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예, 닥터 프렌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대치동 수학 강사시자 그리고 강동에서 또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학원 수학 강사 김혜연 선생님을 모시고 저랑은 이제 또 인연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오랜 친구죠.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가 처음 짝꿍을 했죠. 저희가. 예, 굉장히 좀 큰 존재였고 우리 학교에서 공부를 가장 잘했던 친구였고 전교 1등들의 그 아우라가 제가 그런 게 있었나요? 제일 힘들고 제일 고민할 때 같이 많이 나누고 서로 위안도 되고 이랬던 친구죠. 그때부터 이제 계속 좀 친하게 지내고 있죠. 20년 가까이, 그렇죠? 김혜연 선생님은 지금 이제 뭐 대치동 강사시고 뭐 어쨌든 학원도 운영하시고 뭐 사교육 시장에서 꽤 오래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뭐 수많은 성적을 이렇게 많이 올려준 학생들도 있을 텐데 성적 올리는 법 뭐 이런 부분들 좀 이번 시간에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을지. 그런 게 몇 가지 있긴 하죠. 진은쌤이 보셨지만 제가 대치동에 한번 오셨었잖아요. 맞아요. 강연할 때. 제가 수학 강사인데도 정말 많은 분들이 공부법을 들으러 오셨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다른 과목 공부법도 뭐 설명하시더만요, 보니까. 그렇죠. 뭐 좋은 것도 추천해드리고 고민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그런 방법이 있긴 하지만 공부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멘탈 관리하는 거나 마음가짐, 태도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법 이전에 어떤 내 마인드 컨트롤이나 마음가짐, 태도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게 돌아보는 게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왜 이렇게 공부라는 게 힘든 걸까요? 상대평가 안에서 경쟁한다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야 되고 내가 항상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결심한 그런 시기에 나보다 앞서 있는 사람들이 항상 많고 나 자신을 컨트롤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또 나는 나를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내 부족한 점, 내가 잘 못했던 점 다 알고 있고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죠. 제가 아까 굉장히 높게 아우라가 있는 그런 친구로 만났다고 했잖아요. 막상 옆자리에서 놓고 보면 진승쌤도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고민도 많고 심지어 전교 1등인데 뭔가 의사가 꿈인데 뭔가 문과로 돌려볼까 그래야 좀 대학을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도 하고. 그러니까 이과 1등이었는데 이제 수능이 11월인데 7월인가 8월에 문과를 갈까? 왜냐면 수학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사회를 굉장히 잘했어. 사회를 잘했어, 진짜. 시간을 엄청 쓰는데 수학 점수는 안 나오는데 사회 공부는 거의 안 하는데 사회 점수는 또 나오고. 김혜연 선생님이 저희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제일 잘했고 저는 뭐 종합 점수는 1등이었는데 수학이 좀 제일 약했어요. 전체 다 만점이었는데 수학만 점수가 좀 불안했던 많이 떨어져가지고 사실 저도 불안했네요, 사실은. 인천에서 이 공부를 좀 약간 스파르타식으로 시키는 학교였거든요. 전교 1등부터 60등까지 야자를 따로 시키는 반을 만들어서 그때 이제 김혜연 선생님이 짝꿍이 돼서 야자를 1년 동안 같이 한 건데 그 심화반 애들도 보면은 스카이나 의대 간 친구들도 사실 꽤 됐죠. 그 친구들도 보면 공부할 때 다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장난 아니죠. 근데 이제 가까이서 전교 1등 봤는데 굉장히 힘들어해. 뭐 나랑 전혀 다른 게 없네. 맞아. 그런 게 좀 많이 느껴져요. 공부를 이번 한 달 열심히 했다고 해서 다음 달 모의고사 성적이 오른다라는 보장이 안 오르죠.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했는데 어떤 좋은 결과가 없으니까 좀 더 불안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오랜 기간 공부하고 좀 그런 것 때문에 좀 뭐 우울감이라던가 뭐 다양한 불안 증상 이런 걸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공부할 때 좀 힘들 때 어떤 마음가짐 같은 거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스트레스 받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 생각보다 굉장히 심한 친구들도 많아요. 저는 일단 요 스트레스 받는 것들이 일시적인 거라는 거를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대학을 합격한 직후에 언제 그러냐는 듯이 거의 100이면 90% 이상이 다 없어져요. 내가 지금 힘든 거 굉장히 당연한 거고 이 상황 때문에 생기는 거라는 거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전교 1등도 그러니까 저도 그랬고 누굴 봐도 그랬지 안 그랬던 사람들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행동적인 거랑 그리고 이제 내 마인드랑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일단 내 마인드는 나에게만 집중하면 좋겠어요. 공부를 할 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린다. 주변에 뭘 신경 쓰거나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거나 이런 걸 단기간으로 자꾸 평가하거나 이러지 않고 내가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던 기억이 다 있을 거예요. 어렸을 때 있거나 일시적으로 있거나 그런 자기만의 기억이 있을 텐데 돌아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많이 반복했던 느낌? 몰두했던 느낌이 좀 들고, 두 번째는 내가 잘 볼 거나 예상을 못했다. 그러니까 앞만 보고 주변 생각하지 않고 저도 고등학교 때 이렇게 급상승해서 대학을 겨우 간 케이스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수학을 못했어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다음 내가 뭐 해야 되지? 나 이거 더 해야겠다? 이런 생각만 했지. 사실 돌아보면 고3 때 내가 누구보다 성적이 안 나와서 힘들었던 얘기는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친구들보다 나는 왜 쟤보다 이걸 못하지? 전혀 그런 얘기는 안 했고 그냥 내가 갈 길만 했던 것 같아요. 자신감이 좀 있는 편이었죠, 사실은. 내가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냥 내가 해야 될 것만 생각을 계속 오로지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았죠. 또 나에 대해서는 돌아보면서 못했던 것들이 생각나면 합리화했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이제 잘해야지. 그때 내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거나 그때 내가 아팠으니까 아니 그때 그런 유혹이 나한테 왔으니까 나는 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어. 그러면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나를 조금 사랑한다는 느낌? 용서하는 거죠. 김현수님이 진짜 이게 중요한 말을 했는데 자신한테 되게 엄격한 분들이 있거든요. 죄책감 느끼고 자책을 하고 스스로를 공격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랑 또 멘탈 탄탄 유튜브 같이 하는 그 이준용 원장님은 어느 정도의 자기 합리화는 필요하다 오히려. 자기한테 위로를 해주고 위안을 해주고, 왜냐면 내가 나를 용서하고 지지해주지 않으면 그 누가 하겠어요. 합리화하면서 좀 난 할 수 있다. 오히려 나를 좀 우쭈쭈 해주는 거네요. 자기 합리화라는 게. 또 뭐가 있어요? 한 가지 더 좀 행동적인 부분에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 뭐 방해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두 개로 나누면 이제 보통 해야 될 것을 하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아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면서 이게 당장은 편하지만 결국에는 해야 될 것들을 못한 것에 대한 불안감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거를 끊어내는 게 훨씬 쉬우니까 그러면 스트레스의 요소가 훨씬 더 줄어들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유튜브를 생각 없이 오랜 기간 본다든지 뭐 게임에 빠져 있다든지 멍 때리고 있다든지 필요 이상으로 하면 이게 좀 공허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럼 나중에 그게 내가 해야 될 것들을 그걸 못했던 거에 대한 스트레스나 자기 자책감으로 좀 돌아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보다는 내가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게 훨씬 더 쉽게 성적을 올리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거꾸로 공부를 더 하는 거는, 해야 될 걸 더 하는 거는 당장은 더 힘들지만 나에게 또 성취감으로 돌아오고 나 그래도 오늘 진짜 열심히 했어. 너무 힘들다 하지만 결국에 나한테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고 오래 갈 수 있는 좀 비결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 고등학교 친구들이 이제 진승이가 의대 합격한 이유 중에 이 탁구를 안 쳐서 그렇죠. 탁구에 빠져 있었죠. 그 심화반 1등부터 전교 30등 있는 반이 애들이 갑자기 탁구에 미쳐가지고 수능 전날도 탁구하러 가고 그리고 원래는 선생님이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여기 탁구 있으니까 저녁 먹고 탁구 치면서 스트레스 풀어라 뭐 이렇게 한 얘기인데 혈기 스트레스를 탁구로만 풀어가지고 막 몇 시간씩 안 와요. 몇 시간씩 안 와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뭐 탁구 네트 빼시고 뭐 채랑 공 다 반납했는데 그걸 또 누가 사와서 탁구를 계속 쳤는데 운동을 못 했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거 자체 흥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방해 요소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스타크래프트 진짜 많이 했잖아요. 말하자마자 그게 떠올랐는데 운동은 같이 못해서 다행히 이제 탁구 안 했어요. 근데 스타크래프트를 좀 잘했잖아요. 그래서 스타크래프트를 고1 때부터 끊었는데 이제 워낙에 이제 많이 해놨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고3 때 40일, D-48일이었던 것 같아요. 47일인가. 그때 이제 친구들이 7명이 와서 8명이 한 게임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잠깐 갔다 오자. 그래서 저를 마지막 8번째 멤버로 끌고 가려고 막 애들이 몰려왔어. 갑자기 고민이 되더라고요. 너무 좀 공부하기도 무료한 것 같고 가끔 풀어줘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태도가 참 중요했다고 느끼는 게 진승이 옆에서
그 친구들 가고 나서 참 그때도 배려한 것 같아. 친구들 다 가고 나서 혜연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아 이건 좀 참자. 제가 그게 너무 기억나요. 옆에 나를 약간 무릎을 이렇게 만지면서 아 이거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사실 그거 끊어내는 거는 어렵지 않았거든요. 근데 공부가 좀 하기 싫어서 또 어떻게 보면 뭐 친구들도 하는데 한 2시간이면 또 괜찮겠지 갔어요. 결국에는 제가 그 친구들을 다 하나하나 기억을 해봤거든요. 진승이만 수능을 굉장히 잘 봤고 나머지는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물론 재수해서 다들 뭐 또 좋은 데 가긴 했는데. 아니 전원 다 재수했어요. 8명이. 8명 전원 다 재수. 그때 그런 유혹이 나한테 왔으니까 나는 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어. 물론 우리 중에 또 연애를 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게 뭐 도움이 되는 요소는 아니니까 뭐 어떤 정서적인 도움은 될 수 있어죠.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우리한테는 방해는 안 됐던 게 우리는 못하니까 방해 요소는 아니었죠. 어쨌든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공부할 때 태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해야 될 것들을 찾아가는 태도, 겸손한 태도라고 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진승쌤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그 등수로는 한참 밀렸고 수학은 좀 잘했지만 수학은 잘했죠. 수학 잘했죠. 다른 과목은 전부 다 잘해서 뭐 거의 그랬어요. 수학은 저한테 다 물어봤어요. 맞아요. 네, 또 옆에 있으니까. 저는 전 과목 다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놀라웠던 거는 굉장히 수학을 본인이 어려워하고 힘들다는 거를 인정하더라고요. 그렇죠. 점수가 안 나오니까. 그러기 드물어요. 그래요? 잘하는 모습 보이고 싶고 아는 척하고 싶고 친구한테라도 쪽팔리고 싶지 않고 근데 그걸 인정하고서 이 문제 봤을 때 이 단서 봤을 때 이걸 생각해야 돼 이렇게 문제 따라가고 나중에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따라오면 가지고 오면 얘가 이제 일치하는 게 문제가 풀리는 과정이라고 하거든요. 나중에는 불과 그게 6개월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이제 이 친구가 질문을 할 때 나 여기서 여기까지 생각했는데 그 다음 뭐 해야 돼? 그럼 나도 그 다음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보다 성적이 떨어지는 친구한테도 배울 게 있다. 나보다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배울 게 있다라는 이런 겸손한 태도가 공부할 때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그런 겸손한 태도가 있어야 수업을 들을 때도 내가 좀 받아들이는 게 더 잘 받아들여지는 것 같고 또 내가 못하는 거를 정확하게 냉정하게 보통 아이들이 많이 시행착오를 겪는 게 하고 싶은 공부만 하거든요. 그렇죠. 신나고 점수 잘 나오니까. 그렇죠. 내가 어려워하고 힘든 걸 해야 되는 공부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 거 먼저 다 하고 힘든 건 조금 하니까 이건 더 못하게 되고 안 고쳐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객관화를 좀 겸손하게 잘 하면 그러면 공부하는데 길게 봤을 때 스트레스가 많이 덜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심리적으로는 나를 좀 합리화를 하고 또 현실적으로는 날 객관화해보고 점수라던가 지금 해야 될 거 계획을 정하거나 이럴 때는 좀 객관화를 시키고 어쨌든 공부에 대한 어떤 마음가짐이나 태도 뭐 김현 선생님 말씀해 주신 거 이렇게 지킨다 그래도 공부라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죠. 모두가 힘든 거고 공부라는 거는 원래 힘든 거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조금 생각하면서 좀 마음가짐이나 태도 등을 잘 만들어 보시면서 계획하고 좀 목표하시고 있는 어떤 결과나 성취들을 좀 이루셨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는 한번 저희가 좀 공부법에 대해서 좀 콘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공부를 하시면서 좀 뭔가 막막하고 뭐 공부법을 잘 모르시겠다는 분들은 다음 콘텐츠도 한번 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